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꽁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돌빈님. 자, 오늘 꽁치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꽁치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공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또 알게 되셨나요? 현실공포 얘기고요. 네. 저번에 얘기했던 갈치 형님 기억나시나요? 아, 알죠. 갈치 형님. 네, 그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를 봤다던 맞아요. 그 갈치 형님 동생분이 겪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친동생. 네,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고, 이제 그 친구가 축구도 좋아하고 해서 저랑도 많이 축구도 했었고, 네. 또 유독 많이 놀기도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고 오면은 재밌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꽁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이야기는 갈치 형님의 동생분이 겪은 이야기고, 그 동생분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넙치로 정했습니다. 이제 그 넙치의 이야기이고요.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넙치가 사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청년 농부예요. 청년 농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농업의 일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도 농업의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하다가 많이 배울 것도 배우고 해서 6년 전에 따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시골로 나와서 집도 얻고 이제 나만의 농사를 지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른 시골로. 그래서 더 시골로 들어가서 이렇게 집도 구하고 하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집 크기도 혼자 살기엔 너무 클 정도로 집도 괜찮고 마당도 있고 그리고 헛간도 있었는데 이 넙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그 헛간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말이 헛간이지 조금만 비워내면은 바로 주차장이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오. 근데 이 넙치는 평소에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드라이브일 정도로 드라이브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서 차도 이제 일할 때 쓰는 봉고 트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쉴 때 놀러 나갈 때 쓰는 조금 고급진 외제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2대를 헛간에다가 넣으니까 딱 맞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집. 그래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역이 조금 특이하더래요. 일단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더래요. 근데 애초에 이 넙치라는 친구는 시골이 너무 좋아서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주변으로 정말 논과 산밖에 없는데 걸어서 1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대요.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엄청 낡은 주유소. 우리 한 번씩 시골 가면은 뭐 요즘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유소가 아니라 개인 주유소인데 정말 낡은 주유소였대요. 한 대, 2대 있고. 그쵸. 한 대, 2대 있고, 이게 어떻게 주유가 되지 싶을 정도로 막 누가 보면은 펌프질 해가지고 기름을 넣을 것 같은 그런 식의 엄청나게 낡은 주유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주유소인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래요. 아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야, 이런 곳에 주유소가 있네. 근데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집 앞에 이렇게 주유소 있으면 좀 약간 개인 주유소 된 것 같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농사도 시작하고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이제 봉고차에다가 수확한 농작물이나 이런 걸 실어서 읍으로 갖다 주고 있었어요. 이제 갖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때마침 기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가보고 괜찮으면 단골되는 거지. 단골되면은 또 이것저것 서비스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보통 주유소에 차가 들어오면은 나오시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클락션을 눌러봐도 아무도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신가 해서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 안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인자하신 아저씨 한 분이 TV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넙치가
저 사장님, 저 기름 넣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TV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온지도 몰랐네요. 이러고, 막 기름을 넣는데, 넣으시다가 계산을 하려고 넙치를 딱 봤는데, 혹시 여기 앞에 이 집에 이사 오신 분이냐고 하니까, 예, 맞다고 하니까, 어쩐지 요즘에 이 트럭이 자꾸 지나가나 했더니, 이 앞에 이사 오신 분이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찾아뵙어야 했는데, 여기 이웃 해봤자 이 집밖에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너무 인자하시고, 엄청 자상하시더래요. 엄청 신사적이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주유소. 자주 와야겠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하고, 또 어느 나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또 그 주유소로 들렸어요. 네. 들렸는데 그 주유소 사장님이 넙치총각 일 끝나고 하는 거 없으면 오늘 소주나 한잔 하자고, 일 끝나고. 그래서 넙치가 사장님 너무 좋죠. 말 나온 김에 지금 차 갖다 놓고 저 오늘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차를 가져다 놓고 걸어서 주유소로 갔대요. 마치 옆집 가는 것 마냥 주유소로 가서 술을 마십니다. 사장님이랑. 근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옆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에 벌레들 우는 소리에다가 또 시골이니까 조그마한 조명 하나에 딱 의지를 해서 술을 마시니까 너무 좋더래요.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기도 빨리 오르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도 조금 취하셨는지 이제 가족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덕치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아드님이 있으셨어요? 아드님이 그럼 이때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에 있었지 그런 거예요. 그럼 아드님이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둬놓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치가 약간 술이 조금 깨면서 가둬놓는다고요?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농담이고 우리 넙치총각이 우리 아들을 보면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서 내가 술 마시고 해서 내가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했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냐 해서 농담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조금 찜찜하더래요. 내가 놀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가서 잘 자고 또 이제 열심히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그렇게 몇 달이 흘렀대요. 그렇게 계속 이제 사장님하고도 술자리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지고 그랬었는데 이 농사에도 시즌이 있잖아요. 이 농사가 시즌이 끝나는 시즌이 되면은 좀 쉬는 날도 오고 그래서 이 넙치가 이 시즌이 끝날 때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제 나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아야겠다 해서 자기의 자가용 외제차를 다 꺼내서 세차도 한번 싹 하고 그게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날은. 그래서 드라이브를 쫙 하면서 자기 거래처 아는 형 동생들 만나면서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장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왕 좀 도시로 나온 김에 사장님 것도 좀 이렇게 챙겨드려야겠다. 나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이렇게 사가지고 주유소로 가서 주유도 할 겸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평소랑 다른 반응을 보시더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유를 하러 가면은 얼마치 넣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주유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대뜸 주유구 쪽을 손으로 팍팍 치면서 주유구 열어 이러는 거예요. 까칠하게. 그래서 사장님이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일단 열어드렸대요. 주유구 열고는 얼마치 넣어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막 집어넣더래요. 근데 그 주유구 노즐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부서질 듯이 막 넣더래요. 자기가 소리로 듣는데 진짜 그냥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이렇게 구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 주유구 노즐을. 그래서 넙치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창문 밖에 이렇게 얼굴 내면서 사장님 그렇게 넣으시면은 망가지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넙치를 딱 쳐다보더니 표정이 정말 살면서 그런 표정 처음 봤대요.
정말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자기를 딱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넙치가 얼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조용히 그냥 핸들을 딱 잡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만 보면서 사장님이 계속 보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뭔 짓 할까봐 펑크라도 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봤는데 조용히 그냥 기름만 넣고 계시는데 입모양이 막 욕을 하는 입모양이더래요. 분노에 가득 차서. 그래서 이 넙치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사장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기분도 풀어서 드리고 해야겠다 해서 그 가져온 선물을 이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이제 말을 걸었대요. 사장님, 이게 제가 요 앞에 나갔다 오면서 사장님 생각나서 내가 이 선물 사왔다고. 선물을 딱 드리는데 사장님이 또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내가 그지새끼야? 내가 그지새끼고 계산하고 빨리 꺼져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대요. 그래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러면서 주유소 이거 못 가겠다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저기는.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래, 사람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분인 거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넣으러 가봤대요. 혹시나 그럴까봐. 그래서 다시 주유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또 밝게 웃으면서 아유 노치총각 오늘도 하루 고생했다고, 아유 고생했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넙치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어제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넙치총각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뭐 이렇게 좀 숨기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었네 이러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집에 갔대요. 좀 약간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때까지는 잘 지내왔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즌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저기 멀리에 있는 자기 고향이 친구들이 전화가 이렇게 오더니 야 넙치야, 너 이제 시즌 끝났지? 야 제발 우리 좀 초대해달라고. 야 진짜 여기 도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야 진짜 이럴 때 시골 가서 힐링하는 거지 안 그러냐고 하니까 넙치가 야 얼마든지 오라고, 뭐 언제든지 바로 오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애들 다 같이 한번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넙치네 집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4명이 오는데 2명씩 차를 나눠서 타고 온다는 거예요. 지역이 좀 틀려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다 와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야 넙치야 이제 거의 다 와가. 야 근데 어떻게 이 동네는 주유소가 하나 없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내비 뭐 주유소도 없고 여기 뭐 기름 가다 앵꼬 나면 이거 어떡하냐 이러더니 이 넙치가 야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야 우리 집 앞에 주유소 하나 있는데 야 거의 뭐 내 존용이야 이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야 내비에는 주유소가 없는데 그 주유소가 있어 거기에? 이러더니 넙치가 뭐 좀 낡긴 했는데 뭐 괜찮아 뭐 넣어도 지장 없어 그냥 넣고 와 거기서. 알겠어 이러고 뭐 이때쯤 되면 한 10분 뒤에 도착을 하겠네 해서 막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이거 뭐야 주유하고도 올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렇게 차 불빛이 착 집으로 들어오면서 친구들이 도착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친구들을 배웅을 하는데 친구들이 차에서 내리고 넙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무슨 주유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있는데 집으로 온 넙치 친구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완전 얼굴이 안 좋은 얼굴을 막 지으면서 좀 충격에 받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넙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넙치야 너 저 주유소 자주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주유소 뭐 내 단골이지. 그러니까 너 저기 직원하고도 친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원?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야. 그러더니 야 사장님 뭐 그렇게 젊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젊은데? 거의 사장님 거의 우리 아버지 뻘 정도 될 텐데? 이러니까 아니야 거의 완전 젊은 직원이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직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장님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랬죠. 그 사장님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인가 보네. 이런데 이제 친구들이 너 그 아들 본 적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넙치가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있는 건 알고 있어 이러더니 친구들이 너무 이게 사색을 짓고 있으니까 넙치가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웬 집채만한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완전 진짜 무슨 스모 선수인 줄 알았대요. 이게 뭐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냥 덩치가 좀 유난히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집이 컸대요. 걸어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주유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 아들분이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주유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걸어오니까 친구들이 조금 답답해가지고 사장님 그렇게 불편하시면 저희가 직접 주유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하러 갈게요. 이랬는데 그 사장 아들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계산은 제가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자기가 계산을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면서 걸어오는 것도 답답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 아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약간 조금 어디 아픈 사람 같기도 하고 정신이 그렇게 온전치는 않아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는데 그 사장 아들이 자기 혼자 말로 차가 되게 좋네요. 형아도 차 진짜 좋다 이거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주유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고 운전석 쪽으로 그 사장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쓱 고개를 운전석 쪽으로 내밀고는 근데 형아들 저기 앞에 저기 집 가는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 저기 저 친구 살아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집 되게 좋은 집인데 이러더래요. 네. 저 집 마당도 있고 헛간도 되게 크고 저 집 진짜 좋은 집인데 진짜 좋은 집인데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갔대요. 근데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친구가 너무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사장 아들이 그 집채만한 몸을 이끌고 막 차를 뛰고 오더래요. 엄청나게 막 뛰고 오면서 차를 부실 것 같은 속도로 그렇게 느렸던 사람이 엄청나게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본 친구가 야,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밟아. 그냥 밟아 이러고 바로 옆이 넙치네 집인데 그냥 지나쳐서 쭉 갔대요. 앞으로. 그래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우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 그래서 넙치도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는 한 번도 본 사람 없고 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 근데 뭐 별일 있겠냐. 뭐 어차피 사장님만 나오시고 그러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친구 2명이 안 왔잖아요. 뒤에 오는 친구들을.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넙치가 전화를 해서 주유소 가지 말라고 그냥 바로 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도착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또 술을 먹으니까 더 좋더래요. 기분이. 또 시골에서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시골까지 왔는데 집에서 술을 마셔야겠냐. 마당 나가자고. 마당 나가서 저기 탁자 펴가지고 거기서 마시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그거 놀고 있는데 주변이 다 논밭이잖아요. 엄청 조용하단 말이죠. 엄청 조용한데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친구 한 명이. 그래서 야 넙치야 왜 뭐 소리 들려 뭐냐 이러니까 넙치가 야 도시에 사는 애들은 진짜 뭘 모르긴 모르네. 야 여기는 그냥 틈만 나면 멧돼지 나오고 고라니 나오고 그런다고. 도시에 사는 애들이 뭘 알겠냐. 그러더니 이제 도시에 산 친구들이니까 야 가면서 멧돼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서 멧돼지 구경만 하겠네 이러면서 넙치가 이제 야 내친 김에 저 논밭 내려가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멧돼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 2명이 또 멧돼지를 구경한답시고 또 내려간 거예요. 논밭으로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오겠다고 자랑할 거라고 자기 친구한테. 그러면서 논밭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유 도시촌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논밭에 내려간 애들이 딱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논밭에서 막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서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넙치가 아유 멧돼지 보고 쫄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 올라오더니 야 나 멧돼지 봤다고. 야 왜 저렇게 크냐고 멧돼지가. 야 난 무슨 바위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막 웃으면서
아유, 야, 멧돼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 그러고 있는데, 야, 넙치야, 너가 내려가봐. 너 뭐 안 겁낼 것 같냐고. 너가 보면 너도 기겁한다고. 애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렇게 막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넙치가, 야, 내가 내려가 볼게. 해서 친구 한 명이랑 넙치랑 논밭으로 내려가요. 근데 뭔가 있긴 있더래요. 정말 바위처럼 커다란 게 있는데, 넙치도 농사를 하면서 멧돼지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 큰 멧돼지는 못 봤대요. 근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후레쉬를 탁 켰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멧돼지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사장 아들이 논밭을 손으로 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두우니까, 그 멧돼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몸집은 산만하지. 어둡고 이러니까, 그 멧돼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후레쉬를 켜보니까 멧돼지가 아니라 그 사장 아들이었던 거예요. 넙치도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워 무섭고 이러니까 뭐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계속 보니까 땅을 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꺼내더래요. 이게 논밭에서 뭘 꺼내나 보니까 들쥐를 꺼내고 있더래요. 논밭에는 들쥐가 많잖아요. 그 들쥐를 막 이렇게 찾으면서 그걸 또 뭐 입이 또 막 이렇게 시뻘겋더래요. 뭐 이게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넙치가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해도 들은 채, 만채 그냥 계속 논밭만 파고 있더래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말 걸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고. 야, 집에서 마시자. 그냥 나가지 말자. 이러면서 너무 막 소름 돋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야, 지금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야, 너 불안해서 여기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넙치도 오늘 처음 겪은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네. 그래서 이 넙치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런 거 없었는데. 됐고 그냥 술이나 마시자. 야, 괜히 얘기해서 나만 기분 찜찜해. 그러면서 막, 야, 이게 술을 마시고,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친구들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재밌게 놀고 간다. 이러고 이제 대문을 열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온통 진흙이더래요. 네. 완전 진흙 범벅을 해놨더래요. 근데 보니까 손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야, 어제 누가 이랬냐고.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집에 들어오고 다 같이 취해가지고 다 같이 잤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그렇게 했다면 손이 더러워야 되는데 아무도 네. 손이 더러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우리 아니면 누가 이러냐고. 이런 깡촌에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주유소 쪽을 쳐다보더니 답 나왔네. 저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넙치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진짜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진짜 참았는데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고. 진짜 가서 내가 뒤집고 온다고 이러면서 막 주유소 쪽으로 뛰어가더래요. 넙치가 뛰어서 그것도 붙잡았대요. 그 친구를 붙잡고 막 설득을 했대요. 야, 진짜 화나고 그런 거 알겠는데 야, 너야 지금 가가지고 분풀이하면 끝나겠지만 난 저 사람들 맨날 봐야 된다. 너네 가고 나면은 맨날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야, 너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 껄끄러지면 어떡하냐고. 야, 저건 뭐 차 부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세차하면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네 말도 맞네. 그러면서 그냥 또 기분 안 좋은데 또 그렇게 세차를 하고 이 친구를 돌려보냈대요. 근데 넙치는 너무 찝찝하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찝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이거 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넙치가 출근할 때 일하러 갔대. 주유소에 한번 들려야겠다. 아침에 들려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기 전에 주유소로 가서 사장님을 부릅니다.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저 사장님, 여기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보시라고. 사장님이 이렇게 나가시더니 우리 넙치 총각 출근하냐고. 왜 뭐 아침부터 기름 놓을 일은 없는데 어쩐 일이냐고 이러니까 그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아드님이 좀 이렇게 저희한테 장난을 좀 쳤다. 좀 심한 장난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유소 사장님이 넙치 총각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어제 깜빡 잠이 들고 미처 아들을 못 챙겼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막 깍듯하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또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또 괜찮아지더래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미안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아드님이 걱정돼서 얘기 드린 거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또 기분 좋게 그렇게 출근했대요. 출근을 하고 그날따라 조금 늦게 퇴근을 한다고 집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시즌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날씨도 추워지더래요. 해도 점점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주유소 앞을 딱 지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유소 앞에 못 보던 바위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예? 이 멀리서 봤을 땐 바위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아들이 주유소 앞에 나와 있더래요. 오. 녹취가 처음 본 거예요, 그날. 사장님 아들을. 그래서 저게 사장님 아들이구나. 야, 진짜 친구들 말한 게 맞네. 와, 진짜 무슨 바위 같다 저거. 이러면서 밝은 데서 멀쩡한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렇게 막 밭에서 봤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추운데 막 반팔티를 입고 이렇게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밭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잘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인사해야겠다 싶어서 차를 탁 세우고 아드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차문을 딱 내리고 아드님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잘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누구누구 넙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딱 보는데 그 사장님 아드님이 딱 넙치를 쳐다보더니 손바닥을 쫙 펼치더래요. 손바닥을 탁 펼치면서 형아 10 이러더래요. 넙치가 예? 이러더니 형아 10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 말이지 싶어가지고 그래 정신이 정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가 집에 왔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오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또 그 주유소 앞에 나와 있더래요. 그 사장 아들이. 그래서 저 아드님 또 추운데 또 저렇게 밖에 나와 있네. 그러시면서 또 이제 인사를 하려고 아드님 왜 이렇게 날씨 추운데 반팔티 입고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냐고 들어가 있어라고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손바닥을 탁 펼쳐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더래요. 근데 그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음날 퇴근할 때 그 사장님 아들 손을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접혀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뭘까 하면서 한 10초 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뭔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숫자 센다. 그러더니 자기를 보더니 형아 9 이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드님 빨리 들어가세요 이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이중잠금을 다 해놓고 좀 뭐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게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숫자 놀이를 하는 건가?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괜히 뭐 카운트다운이니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했대요. 무시를 하고 다음날 퇴근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 하면서도 의식을 안 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주유소 앞에 나와 있고 반팔티 차림에 손가락 하나가 더 접혀 있더래요. 더 접혀 있는 상태에서 형아 8 그러더래요. 그래서 확실하다. 이거 카운트다운이다.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창문도 안 내리고 인사도 하지 말고 정말 내색하지 말자.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억을 하면 할수록 너무 신경 쓰여버리니까. 그렇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났는데 본인은 그거를 잊고 있었지만 본인 머릿속으로는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본인 혼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오늘이 며칠째인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4일째야. 손가락을 접은 지 5일이 지났고 지금 이제 5일 남았다. 이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이거 계속 생각난다. 이거 어떡하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제 2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2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 녹취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자. 사장님한테 가서 뭐가 되든 간에 일단 물어나 보자 해서 출근할 때 또 주유소를 들립니다. 들려서 사장님을 또 불러내요. 사장님 저 넙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넙치총각 아침에 또 웬일이냐고 오더니 그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원래는 신경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골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맨날 그렇게 밖에 나와서 그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날짜를 하나씩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손가락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솔직히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되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장님이 그때 드라이브 갔을 때 했던 표정 있죠? 그 표정 짓더래요. 예. 살기 넘치는 표정. 그 표정이 또 나오더래요.
그래서 넙치가 얘기 잘못 꺼냈다 이거. 얘기하지 말걸. 그런데 그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니 넙치 씨라고 하더래요. 항상 넙치 총각이라고 했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입꼬리를 쓱 올리시더니 아니 넙치 씨는 뭐 우리 아들이 불만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불만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넙치 씨한테 뭐 때리기를 했어, 욕을 했어, 뭘 했어? 뭐 했냐고? 뭐 손가락으로 뭐 그거 한 거? 그게 뭔데? 아니 넙치 씨, 사람은 말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간다고 사람은. 근데 우리 넙치 씨는 알려주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 알려주는데. 넙치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죽을 날짜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했는데 남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가는데 너에게는 알려주잖아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넙치 총각 뭐 그 카운트다운인가 뭔가 그거 해준 그게 불만이냐고. 그럼 내가 뭐 지금 보내줄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는 그냥 아드님이 이렇게 밖에 추운데 나와 있어가지고 걱정돼서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대요. 출근하러 갔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래가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시름시름 알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도저히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자. 집에 들어가지 말고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방 잡고 마음 좀 비우자 해서 방 잡고 한 3일 정도를 밖에서 지냈대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한 이틀 정도를 밖에서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좀 나면서 인생이 현타가 오더래요. 이렇게 진짜 내가 이게 시즌 끝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할 시기인데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진짜 너무 본인이 안쓰럽더래요. 그래서 술을 먹으러 이제 단골 술집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죽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 사장님이 아유 넙치 씨 시즌 끝나고 놀러 다닐 시간인데 이거 혼자 궁상맞게 뭐 하고 있냐고 여기서 이러더니 이 넙치가 사장님 진짜 미치겠다고 진짜 그 주유소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그 술집 사장님이 뭔 주유소 여기 주유소가 어딨어? 그러더니 우리 집 앞에 주유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 넙치 씨 집 앞에 주유소가 있어? 혹시 넙치 씨 집 그쪽이야? 그러더니 저 그쪽에 살아요 하더니 아니 그 주유소 아직도 해? 그러더래요. 술집 사장님이. 그러더니 뭐 하던데요? 뭐 계속 하던데요 그냥 멀쩡하게? 그러더니 그 술집 사장님이 야 그 주유소 참 오래도 한다 진짜. 야 안 망하고 그러고 있네. 그 부자도 아직 거기 있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사장님 그 부자가 문제라고. 저 그 부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더니 이 술집 사장님이 그 부자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술집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유소 사장님 있죠. 그 주유소 사장님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자셨대요. 정말 그 지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셨는데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려가지고 완전 줄도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줄도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유소도 엄청 부자이셨을 때 그냥 완전 무슨 부업처럼 하시던 그런 보잘것없는 주유소였대요. 그냥 부업으로 생각한 만큼 그냥 조그만한 주유소 하나 이렇게 장난치듯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결국에 남은 건 그 주유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넙치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원래 사장님 집이었대요. 네. 원래 사장님이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줄도산을 해서 그 집을 나오고 그냥 주유소에서 사는 거래요. 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이야기가 끼워 맞춰지는 것처럼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이참에 다 물어보자 해서 아니 그러면은 저기 사장님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장님 성격 왜 그러냐고. 멀쩡할 땐 멀쩡하다가 어떤 날에는 사람 죽일 듯이 쳐다보질 않나. 아니 어저께는 저 거의 뭐 죽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 사장님. 그러더니 그 술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주유소 사장이 원래 부자였다가 그렇게 줄도산하고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이 부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엄청나게 강했대요. 자기가 아직까지도 부자인 줄 알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 심했대요. 그 증상이. 그래서 이것저것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치료를 받아서 괜찮아진 거래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그 주유소 사장이 외제차만 보면은 그렇게 돌아버린다고, 사람이. 아, 화난다, 막. 사람이 그렇게 그냥 돌아버린대요. 그냥 완전 이성을 잃고 돌아버린대요. 이 넙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나한테 엄청 차갑게 대했던 그날 외제차를 끌고 갔어요, 자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맞아, 내 외제차를 끌고 갔었지. 이게 사장님이 외제차만 보면 그게 돌아버린다는 걸 알았는데, 또 이상한 게 그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 아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술집 사장님이 문제는 그 아들이라고. 그 주유소 사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뭐 어땠는데요? 이러니까 원래 그 집을 비우고 나서 넙치가 들어가기 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근데 그 집에서 나간 이유가 다 그 아들 때문이고, 그 아들이 뭐 사람을 때리거나 해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넙치도 겪은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뭔가를 위해를 한 것도 아닌데 미치게 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그 아들이 정말 좀 문제가 많아서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술집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유소 사장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넙치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더니 넙치시 본인이 생각 한번 해보라고. 본인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망해가지고 그런 쪽방 주유소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안 그립겠어? 그 큰 집이? 그립겠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싫겠지. 누가 좋아하겠냐고, 본인이.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서 못 살게 하려고 아들내미를 이용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 아니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넙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사장 아들이 했던 얘기, 그 집 되게 좋았는데 마당도 있고 헛간도 있고, 아들도 집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주유소 사장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는 조금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욕심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넙치는 거기를 이사를 나옵니다. 그냥 그 일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계속 밖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고, 집을 알아본과 동시에 그냥 직원들을 불러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빼내고 그 집은 아예 나가버렸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주유소 사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배우네. 내가 누군가 했는데 못 알아봤네요. 그 조우진 배우님 아니세요? 갑자기 조우진이라뇨. 조우진 수리남 아닙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가훈합니다. 네. 너무 가훈하네요, 도비님. 아니요. 진짜 목소리가 비슷하시네. 혹시 사투리도 쓰세요? 제가 지방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면... 사투리를 쓰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씁니다, 일부러. 야, 저 들으면서도 많이 비슷하다 느낌이 와가지고, 사실 본인 목소리는 본인이 제일 모르잖아요. 그렇죠. 방금 똑같았어. 마지막에 모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방금. 아니, 저희 방송에 배우분들이랑 목소리 똑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그 중에 또 한 분이 되셨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더 부담감만 안고 가겠네요. 앞으로는 이제 꽁기태라고 해야 되나? 꽁기태 닉네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저는 꽁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꽁치님께서 정말 또 이분 현실공포 이야기 잘하시네, 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거의 똑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비슷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소름 끼쳐요. 이 이야기가 뭔가 그 시골의 주유소, 시골 주유소인데도 되게 허름한 시골 주유소가 나오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가는, 많이 다니는 그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콩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의 지하철역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무한 지하철역. 무한 지하철역? 네, 무한열차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역의 이름도 나옵니까, 혹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역 바로 이름까지는 제가 말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머시갱이 그 역은 아닌 거죠? 아, 유튜브에 유명한 그 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히무라 선생님 계좌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신 분이 계셔요. 그 요코 씨라고 할게요. 여자분이거든요. 이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얘기를 조금 확인을 받은 거고 실제로 들은 거는 상당히 예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잡았을 때 무슨 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니까 그 요코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어. 그래요? 되게 우연이네요. 그리고 그 역에서 내가 무서운 일도 겪었지 하고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코 씨가 사셨던 곳은 도쿄에 있는 카미이타바시라는 역 근처예요. 카미이타바시 역 근처는 대부분 학교하고 주택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일본은 야자가 없고 부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귀가를 하거든요. 밤 늦게 귀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부활동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된다 허락을 받았나? 그러셔가지고는 좀 늦게 귀가를 하시게 됐대요. 저도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고 일본에 여행을 가봤으니까 아는 거지만 카미이타바시역으로 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밤늦게는 이제 지하철이 한번 빠꾸로 돌기도 해요. 지하철이 빠꾸로 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꾸로 돈다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열차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역에 섰다가 방송 한번 하고 그대로 뒤로 가요, 열차가. 깜빡 졸아가지고 그 뒤로 간 열차에서 안 내리신 거예요.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두 정거장 뒤로 갔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탔으니까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버린 거죠. 밤이 늦고 이제 카미이타바시역에 딱 내렸어요. 카미이타바시역이라는 역에 대한 생김새를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층에 이제 식당이나 상점이 조금 있고 개차구 통과해서 들어오면요.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쪽에 노출돼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노출돼 네. 있던 거는 아예 승강장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이 대찰구 넘어가면 이제 야외인 거죠. 그런 승강장이고 지하는 없고요. 양쪽으로 사람 탈 수 있고 가운데에 레일이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렸는데 조용하더래요.
당연히 엄청 늦은 시간이니까 이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겠다. 그래가지고는 통통통통통 이제 걸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승강장을 지나서 개찰구가 나가려고 했대요. 계단을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개찰구가 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을 올라왔는데 복도가 너무 길어 보이더래요. 양쪽으로 막 갈래길이 나눠있는 그런 지하철역도 아니고 작은 역이라서 양옆으로만 나가면 어떻게든 나가지는데 너무 길더래요. 그걸 걸어가는 시간이.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복도를 계속 걷는데 느낌이 쎄해져 오는 거예요.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다가 뛰다가 타다다다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도 끝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뛰다가 서가지고는 숨을 못 마시면서 어쩌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벌벌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 끝으로 못 가는 거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자기 볼도 딱 꼬집어보고 눈을 감았다가 떠봤는데도 계속 그 자리인 거래요.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지나 반대편 승강장으로 뒤로 뛰어봤대요. 똑같아요. 결국 개찰구 나갈 때는 맨 끝으로는 못 넘어가고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갔대요. 계단을 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계단을 올라와 보자 하고 보통 계단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잖아요.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올라갔대요. 이번에는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것 같더래요. 양옆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양옆은 좁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가봐야지 하고 뛰어가서 개찰구 쪽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지더래요. 그 계단을 다다다다다다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이 안 끝나요. 원래 나가면은 가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가면은 바로 개찰구 통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단이 안 끝나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도 걸어봤대요. 핸드폰이 신호만 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만 가요. 엄마도 왜 전화가 안 받지?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만 보고 내려간 거야. 앞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 계단이 딱 끝나더래요. 나 이제 개찰구 나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미이타바 지역은 외부로 노출된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이고 지하는 없어요. 지하 승강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고 이사를 가본 적도 없어요. 카미이타바 지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근처 이제 전철로 통학할 수 있는 데가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역인데 생전 처음 보는 지하 승강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지하 승강장이 없는데? 고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옆에 지하 승강장이니까 지하철 가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어요.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고 실제로 그분 나이대를 생각하면 스크린도어가 없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들리고 자기 발걸음 소리만. 일본은 이제 여학생들 신발까지 지정해주니까 구두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똑깍한 구두 소리만 들리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발이 멈췄어요. 왜 발을 멈췄느냐 하니 자기 구두 소리라고 했잖아요. 구두 신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똑깍 자기 발소리를 이겨야 돼요. 저쪽에서
맨발로 밟는 것 같은 발소리? 되게 마른 발바닥으로 땀기가 전혀 없는 마른 발바닥으로 이제 딱딱한 바닥을 밟는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셨대요. 뒷걸음질 치니까 또깍 하고 자기 구두 소리가 나겠죠? 자기 구두가 또깍 하고 이렇게 뒤로 가면은 밖에 발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점점 빨라진대요. 뒤로 그냥 돌아 뛰었대요.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뛰는데 뒤에서 말소리도 같이 저벅저벅 하고 뛰더래요. 계단을 향해서 갔는데 계단이 어찌나 멀리 있던지 엄청 뛰어서 거의 뭐 앞으로 몸을 숙이고 뛰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계단을 손으로 짚으면서 뛰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엄청 다급하게 뛴 거죠. 뒤가 엄청 올라갔대 계단이. 그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하고는 다르게 올라왔던 1층이 아니라 승강장으로 가는 통로 있죠. 1층보다 위에 있는 거기인 거예요. 다시 올라온 거죠. 숨을 모가시면서 안 따라오나? 하고 밑에 내려다봤대요. 눈이 마주쳤대요. 계단 밑에서 시커멓고 팔이 엄청 긴 사람 형체가 노란 눈을 하고 있더래요. 흰자 검은자 구분이 없이 그냥 노란 눈. 그거를 가지고는 팔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허리를 굽힌 것 같은 형상이라고는 하지만 팔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대요. 서 있는데. 계단 위에 있으니까 자기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뭐야 무서워 하고 반대쪽으로 또 뛰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뛰시는 거예요. 다다다닥 뛰는데 뒤에서 겨벅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뛰어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개찰구가 보였어요. 잘됐다 하고 교통카드를 꺼내가지고 빠르게 찍고 나가야지 하고서는 눈을 거의 감다시피 하고 뛰었대요. 그래서 개찰구에 딱 해가지고 몸을 던지듯이 찍고 나왔는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자기 몸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았더래요. 나는 개찰구로 나갔어요. 그 기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바깥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확 도는 것 같더니 내가 들어온 그 개찰구로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안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간 거죠. 돌아버리겠는데 그 귀신이 귀신? 요괴? 모르겠어요. 팔긴 애가 그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노란 눈이 동그랬는데 초승달 모양으로 슉 휘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카드를 다시 찍고 다시 밖으로 나가봤대요. 똑같아요. 기계를 통과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코씨는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큰 그 바닥까지 깊이는 팔로 바닥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게 꼭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는 모습 있잖아요. 원숭이들 방방 뛰는 모습처럼 타다다다닥 두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려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옆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개찰구 옆에. 내가 그냥 개찰구를 통과를 하지 말고 뛰어넘어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찰구 옆에를 어떻게 뛰어넘으셨대요. 그냥 카드를 안 찍고 뛰어넘었는데 넘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더래요. 개찰구 기계를 잡고 넘었나 아니면은 담을 넘으셨나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뭔가를 일단 뛰어넘었대요. 카드를 안 찍고. 근데 뛰어넘으면은
이게 평지니까 내가 대충 내 발이 이쯤에 닿을 거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 계단에서 맨 마지막 한 칸 더 있는 줄 알고 밟으면은 슉 떨어지는 느낌 들죠? 그 느낌이 슉 들면서 넘어졌대요. 눈을 떴는데 그 복도 위로 다시 올라가 있더래요. 2층 통로 위로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그 팔긴 놈의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머리를 부엉이처럼 머리만 이렇게 끼끼끼끼끼 돌아서 다시 보더래요. 눈은 웃고 있어요, 아직. 그때부터 이제 광란이 일어난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내려갔다 저기 내려갔다 뛰어갔다 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억에 나는 거는 계단을 내려가면은 1층이 안 나오고 지하가 나올 때도 있고 지하 승강장을 쭉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에 달린 거예요.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에 쭉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도 끝까지도 가봤대요. 끝이란 게 있더래요. 끝에 있는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끝에 있는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개찰구가 있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다 다시 나가려고 해도 뛰어넘어도 못 나가겠고 카드를 찍으면 무조건 180도로 돌더래요. 그런 사이에 그 귀신은 마치 놀리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서 계속 그 웃는 얼굴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뛰다가 대차게 넘어졌대요, 아주. 완전 대차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숨차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더래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빌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냥 긴 팔로 바닥을 슥슥 훑으면서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기만 하더래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뛰신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 체감으로는요 한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뛴 것 같대요. 요코치 말로는 자기가 운동부 소속이었대요. 육상부 같은 거였는데 그 체력은 자신이 있어서 그때 한창 때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정신을 놓고 도망다니면서 뒤에 그게 오나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논리질 쫓아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논리질 쫓아오고 있었는데 뒤로 보면서 이제 거리가 얼마나 오나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뛰어요. 뛰는 것 얼마나 기괴하게 뛰냐면은 팔이 길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그렇게 계속 견속력으로 하면서 그 긴 팔을 천장으로 뻗어져 있잖아요. 천장에 있는 뭐 구조물 같은 거 막 잡으면서 껑충껑충 뛰듯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공포에 떨면서 막 뛰는데 쿵! 하고 뭐하고 부딪혔어요. 뭐 기둥이나 그런 게 있는 위치가 아니어도 뭐하고 부딪혔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앞에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냥 등산복 일본 할아버지들이는 평범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프 치러 가는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딱 짚고 자기 앞에 그냥 꼿꼿이 서 있더래요. 지팡이에 짚고서 허리를 펴고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점점 더 빨리 달려오더래요. 너무 무서운데 본능적으로 그 할아버지 바지가랭이를 잡고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랬대요. 일단 할아버지가 코 양옆으로 난 수염을 쓱쓱 만지면서 에이, 이 사람 없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네 하시더니 요코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이고 그래 무서웠지? 나가자 하고서 뒤로 딱 돌아서 가더래요. 요코시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뒤에 저 따라와요 하는데 고개 딱 돌려보니까 그게 되게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면서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여. 그냥 팔이 엄청 길고 눈이 노란? 그건 보이는데 이게 눈을 부릅뜨고서는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자고서 걸어갔잖아요. 거의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근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따라오더래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 싹 돌리더니 지팡이로 그놈을 막 그 딱밤 때리듯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저리가 애비 저리가 꺼져 애비. 이 쫓으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천장을 그 긴 팔로 막 짚으면서 올 정도면은 그놈의 전체적인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훨씬 클 텐데 이거 할아버지는 상당히 작으셨대요. 고등학생인 본인보다 조금 작은 정도 할아버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쪼그라든 느낌에 지팡이로 딱딱딱 막 때리니까 움찔움찔하더니 이러면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내더래요.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이러면서 눈만 부릅뜨고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철역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돌다가 개찰구 앞으로 아까 180도 돌아서 나왔던 그 개찰구 앞으로 할배 손잡고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역사 안에 있는데 역사 안에 계속 남아 계시고 그 개찰구에서 이제 손을 잡은 상태로 개찰구 바깥에 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쭉 잡고 있었는 거죠. 이제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손만 잡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요코 씨의 몸이 완전히 나가는 걸 보고 손을 놓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갈 때 무슨 가게 앞에 가방이 하나 있을 거다. 그것 좀 치워라. 되게 피곤하단 표정으로 거기다가 그런 거 놓지 말랬네. 좀 치워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손에 딱 놓으시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역 바꾸고 나왔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요코 씨가 원래 내리던 개찰구인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좌우편에서 아이고 요코 하고서는 요코 씨 어머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무금 왜 이렇게 까졌어? 아이고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기는 왜 사줬는데? 타박을 가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엄마 나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울음보가 터지신 거죠. 그 막 얼싸안고 울다가 전화기 열어보라고 전화 엄청 많이 했다고.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한 30통은 와 있더래요, 전화가. 근데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넘겼대요. 본인 체감으로는 새벽 한 3시, 4시 될 때까지 그렇게 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가 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요코 씨 어머니가 불교를 좀 진지하게 믿으셔요. 아유 그래도 누군지 모르셔도 참 보살님이다 도우셨다. 그래서 오면은 집에 갔는데 뭐라고 하셨다고 마지막에? 무슨 가방을 치워달랬어 가게 앞에. 그래서 그 가게 앞으로 갔더니 되게 낡은 가방이 하나가 있더래요.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고 좀 어르신들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학생들 거보다 조금 이제 패션 감각이 떨어지고 좀 꾸깃꾸깃한 가방이 있더래요. 그 가방을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놨대요. 누구 가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일단 길 건너에다가 갖다 놨대요. 가로등 옆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가방을 열어봤대. 내려놓으면서 살짝 열어봤는데 뭐 어르신도 들고 다닐 만한 잡동사니? 그런 게 막 있고 이상한 거 없는데 했는데 돌멩이 하나가 있더래요. 진짜 평범한 돌이더래요. 가방에 웬 돌? 그렇잖아요? 보통 가방에 돌을 놓고 다니나요? 그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놔두고 그냥 가달래 주니까 가방을 놔두고 집으로 가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를 가지 말고 절에 갔다 오자.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절로 가신 거죠. 스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공양도 드리고 절도 올리고 나오면서 스님 중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신기하네요. 제가 한번 같이 가보아도 될까요? 따라 나오셨대요. 그래서 카미이타바 지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가방을 놔둔 곳하고 가방이 원래 있었던 곳하고를 보시고는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하시더래요. 스님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저 자리가 놓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음양학이나 풍수지리 이렇게 기형 기목을 보는 학문에 있어서 특정한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란 게 있대요. 예를 들자면 저희 현관에서 마주 보는 데는 전신거울 놓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거를 놓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돌이 그거였나 봐요. 그 자리에 그런 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 돌이나 다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놓으면 안 되는 종류의 돌이 있는 자리다, 저 자리는. 근데 재수없게 누가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 특정한 돌이나 특정한 뭐를 놓으면은 그 지하철역 안에 있는 기운이 엉클어진대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은 엮이면 안 되는 장소랑 통해버린다는 거죠. 기운의 흐름을 끊어서. 원래 통해야 되는 기운이 끊어져서 그래서 요코 씨가 이상한 공간으로 섞여 들어갔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신기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공포에 떠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쭤봤대요. 그럼 그 어르신은 누굴까요? 스님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그런 데서 맘대로 빼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지나가는 도사님 아니면 너구리 아닐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은 다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운을 떼시고는 스님이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먼저 봤을 때는 먼저 치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고서는 그렇게 그 일을 끝을 내게 됐대요. 엄청나게 헤맨 그 무서운 기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지.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돼봐요. 그쵸.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좋게 안 끝난 것 같기도 한 게 요코 씨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귀신을 보는 눈을.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본인의 취향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 무서운 현상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 뭐야. 겪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한 번만 더 겪어볼 순 없을까? 나중에 가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짜릿하더래요. 고향감마저 느껴지고 그런 걸 찾아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대요. 흉가,
터널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현상을 다시 겪어보려고 굉장히 위험하게 행동하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 키무라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게 성인이 돼서 그런 데를 막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하지 말란 짓은 다 하고 다녔대요. 한 번이라도 더 겪고 싶어서. 그러다가 키무라 선생님네가 마침 AS 서비스처럼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간 데를 다시 보러 가셨는데 마주친 거예요. 호되게 혼을 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사무소 취업하라고 신문이 날 때까지 보고 해결하고 다니고 해줄 테니까 여기 명함 보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취업하러 와라 하셔서 취업을 하러 가신 게 키무라 사무소에 들어가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열정 하나로. 열정이라기보다는 광기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예. 그분이 야. 결혼해서 퇴직할 때까지 정말 위험한 현장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따라갔대요 다.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좀 그 광기가 좀 누그러졌나 싶기는 한데 결혼하신 뒤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이제 키무라 선생님 통해서만 거의 듣다 보니까. 근데 듣기로는 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똑같대요. 와. 오늘 이야기 자체가 무한 지하철역.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홀린 거잖아요. 그래도 그 의문의 노인을 만나서 할 수 그 있었어요. 만나서 그러니까요. 예. 아직도 그게 누군지는 키무라 선생님 짐작이 안 간대요. 너무 가능성이 있는 설화나 아니면은 사례도 많고 근데 이건 그 헤매는 일이 일반인들한테도 종종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상하다. 그쵸. 내가 여기 자주 다니는데 왜 길이 안 나오지? 이런 느낌으로. 나 맨날 퇴근할 때 이 역에서 내리는데 오늘따라 그 지하철역에서 자꾸 길을 엉뚱한 데로 갔다가 한참 시간 지나서 나온다던가 아니 뭐 나 나간 출구인데 오늘따라 길이 헷갈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도 종종 많이 겪는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그래서 다니는 제가, 곳인데. 누군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모르면서 겪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너구리라고 불렸던 거에 이제 바케다누키라는 요괴잖아요. 네, 그건 이름으로 기억해요. 네, 이제 바케다누키라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요괴로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난을 좀 좋아하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뭐 여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좀 다르긴 하겠죠. 둘이 유명하니까 일본에서는. 자, 오늘 콩님 정말 기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끔씩 콩님이 이렇게 노인분들 연기를 하잖아요. 할머님이든 할아버님이든 이렇게 연기를 해주실 때 진짜 이분이 갑자기 나이를 먹으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또 연기까지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항상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국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국한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다소 정말 이상한 일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한 게 분명히 아닌데 가족들조차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때 당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국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화님께서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이거는, 이상한 일을 좀 겪었어요. 이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같이 겪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얘기해드릴 사건을 직접 겪은 그분이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여쭤봤거든요. 예. 근데 그 일도 나중에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본론은 네. 이야기로 들어라. 알겠습니다. 네. 그쵸. 뭔가 이제 너무 스포하면은 안 되니까. 맞아요. 스폰 나빠요. 예.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한 형체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아마 날 때부터 본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저씨. 네. 왜냐면은 이거 형체를 혹시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명탐정 코난에 그 검은 색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범인 캐릭터. 네. 아마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인데 눈, 코, 입이 없고요. 보통 성인 남성만한 키였고 좀 흐릿했어요. 흐릿하고 존재감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형체를 너무 자주 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서 있으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바닥에. 근데 하얀색 칸 안에서 그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칸 안에서, 끝에서 끝으로. 예.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가 기계적으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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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탁, 스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간이 아니게 좀 로봇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그런 아저씨들이 같은 행동을 거의 강박적으로 하는 그런 형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어요. 예. 이제 어리니까 그게 뭔지는 몰랐고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무가 있듯이 당연한 바람이 불듯이 그 아저씨들은 그냥 아저씨인 거니까. 예. 보통은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걸 제일 많이 하시고요. 한 곳에 계속 무시하고 멍하게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고 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아저씨는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예. 벤치 위에 차양막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놀이터에는 그 등나무 같은 걸 좀 심어가지고 햇빛 안 비치게 그런 구조물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뒤에서 숨어가지고 저를 빼꼼 봤다가 그 기둥에 다 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덩치가 너무 커서 그 검은 게 예. 들어갔다가 저를 쓱 빼꼼 봤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빼꼼 봤다가 그거를 엄청 기계적으로 띵띵띵띵 이 정도 그 속도로 계속 그걸 반복을 엄청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소름 돋네. 예.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다른 아저씨들은 저를 상관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예. 할 일을 하는 느낌? 근데 그 아저씨만 거의 최초로 저를 보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인지했구나. 그때 네, 그거를 느끼자마자 그냥 놀던 거 다 내팽개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겪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일으켰었거든요. 왜냐면은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또래들보다 애기였다 했잖아요. 말을 일찍 트게 돼요. 되게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는 그런 애기였대요. 근데 애기 돌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거는 왜? 뭔데? 하늘은 왜 파래? 하면서 어떤 애기랑 다름없이 저도 물음표 살인마였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게 저는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애기니까 별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상하다, 애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친가 쪽이 조금 그 무당 쪽도 하시고 그 영적으로 좀 트여 있으셔서 아버지가 그런 걸 좀 거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자기 자식인 제가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좀 외면하고 싶으셨던 걸까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유치원생이었고 일찍 하원을 하는 날이어서 돌아와서 낮잠을 잤어요, 집에서. 근데 눈을 떴는데 화장실 쪽에 그 아저씨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늘 같은 속도로 이 속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예. 누워있는데 방에서 그 화장실이 보였거든요. 근데 애기니까 쉬가 마렵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하고 불러서 아빠가 딸내미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쉬 마려운데 저 아저씨가 있어서 못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빠는 약간 정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는 조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성인 돼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무릎을 꿇고 오시더니 제가 자느라고 누워있었으니까 어깨를 좀 감싸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꾹꾹 눌러 담으신 목소리로 근데 좀 떠보는 느낌? 좀 오묘했어요. 아버지가 국화야 미쳤니? 미쳤어? 그래서 살짝 막 울먹거리시기도 하고 병원 갈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한테 말하는 느낌? 예. 근데 전 너무 어렸거든요. 유치원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제가 혼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아빠가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혼내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 뒤부터는 그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게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다니까. 무서우니까. 예, 이게 잘못된 애기. 걸로 인지를 해버리니까. 네. 그때는 아이고. 애기여서 무서웠어요. 아빠가 혼내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얘기를 절대 안 꺼냈고 아빠랑 엄마도 그게 애기가 좀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평범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 돼갖고 들어보니까 너무 애가 엉뚱하고 아버지 쪽이 좀 그러기도 하니까 병원에 진짜 데려가야 되나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그 뒤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꺼내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뭐 환경이 바뀌어서 그랬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셨고 제가 이러고 그 다음에 좀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예. 지금부터 얘기해드릴 게 좀 메인 사건이에요. 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었는데 저희가 4가족이거든요. 부모님, 남동생, 저 이렇게 4가족이고 예. 이렇게 4명이서 한 방에서 다 요를 깔고 잤었어요. 네. 이불을 깔고. 보통 엄마 아빠 사이에 저랑 제 남동생 둘이 이렇게 쭉 일렬로 자는 형식으로 잤었고요. 그날 평소처럼 잠을 자는데 드륵하고 창문 열리는 소리라고 전 생각돼서 눈이 딱 떠졌어요. 예. 네, 드륵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눈만 굴려가지고 창문이 저희 방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방 어느 구석에 가서도 보일 만큼 창문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눈만 굴려서 창문을 봤는데 창문이 좀 열리고 거기 아저씨 2명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에. 그렇죠. 귀신이죠. 예. 저는 이걸 아저씨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저 어렸을 때 그 느낌으로. 근데 그 아저씨 둘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여지껏 봐왔던 아저씨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희미하니까 뭔가 TV 밖에서 TV를 보는 느낌처럼 뭔가 탁 끄면 탁 꺼질 것 같은, 탁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면 이 아저씨 2명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외관을 표현을 해보자면 다른 아저씨들은 키가 엄청 컸었는데 얘네들은 아저씨라기보다는 작은 사람? 성인 남성 종아리 위로 허벅지 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키였고요. 손발이 정말 땡땡 부어있는 것처럼 그 생가치로에 보면 그 애기 아세요? 알아요. 유바바가 유바바 키우는 애기. 덩치 큰 애기. 네, 그걸 좀 축소시켜놨는데 얼굴이 좀 작은? 근데 새까매요.
온 몸에 먹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새까맣고 그 손톱도 애기 손톱 같았어요. 대머리였고 정말 무서웠던 점은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안 느껴졌는데 얘네들은 너무 존재가 생생한 거예요. 게다가 눈, 코, 입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여지껏 눈, 코, 입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얘네들은 눈, 코, 입이 있었어요. 오밀조밀하게 코랑 입이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이빨이 작은 애기 이빨 같은 게 하얘니까 다 까맣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디 페인팅 하면은 막 손톱빛까지 다 까맣게 하면 어둡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이빨만 보이니까 입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 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얼굴 크기에 비해서 큰 거예요. 예. 근데 흰자가 너무 잘 보여서 눈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너무 굴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느껴보니까 심지어 제가 묘를 깔고 누워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저씨들은 또 무서워지 않은 이유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거나 기척이 안 느껴졌는데 얘네들은 걸을 때 바닥을 타박타박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옆을 걸으면 누워있으면 그 진동이 몸에 느껴지잖아요. 예.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을 때 그런 타박타박 거리는 게 저한테 진동이 느껴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람이 바람이 막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생생해서 어린 저는 너무 놀란 거죠. 예. 근데 걔네들은 보통 그런 아저씨들 하는 행동을 저희 방에서 2명이서 막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거리고. 예. 근데 저는 이거 내가 보는 거 들키면 나 죽는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실눈을 뜨고 있다가 숨도 참고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거를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가더라고요. 문 닫고 예. 창문으로. 안심이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예. 제가 이거를 6개월을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게 빠르면 이틀, 좀 늦으면 4일 간격으로 창문을 열고 걔네들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미쳤다. 와.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거절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고요.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어요. 이미 좀 소심한 애로 자라왔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것들 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은 당연히 안 됐고요. 가면은 졸기 일수고 공부는 뭐 잠도 못 자는데 공부는 뭐 못하고 예. 친구들한테도 이제 왕따는 아니었는데 은따 정도? 그렇게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요. 한 6개월 정도 반년을 고생했으니까. 근데 또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를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집 돌아오면은 늦게 오시니까 전 쪽잠을 잠깐 자고 그럼 좀 괜찮았을 때 괜찮은 척을 하니까 뭐 제가 그런 상황인 거는 이제 모르셨죠, 부모님. 근데 그런 걸 제가 한참 겪다가 좀 불미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생겨요. 네네. 걔네들이 이제 2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여러 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점점 나를 거듭할수록 과감해진다 해야 되나? 원래 자기들끼리만 행동을 했거든요. 소리를 냈는데 네. 소리가 좀 자기들끼리 대화도 좀 했어요. 약간 숨소리가 섞여서 깍깍거린다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가족들이 그거를 다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저만, 오로지 저만. 저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있다가 실눈 뜨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 봐야 되잖아요. 보고 자는 척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애들이 그날 한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평소랑 다름없이 문을 열고 4명이 들어와서 점점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데 엄마를 좀 뚫어져라 보고 있다던가 뭐 이불자락을 툭툭 친다던가 지들끼리 하던 행동인데 이제 인간한테 좀 관심이 오니까 저는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야. 그때 제가 부모님 사이에 동생이랑 이렇게 사이에서 일렬로 잤었는데 아빠를 등지고 동생은 옆으로 누워가지고 쭈그려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그 아저씨 한 명이 엄마랑
동생 사이에 서서 동생 쪽을 보고 쭈그려서 동생을 보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있으니까 동생 옆에는 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저랑 되게 가까워진 거죠. 예. 제가 그 아저씨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제 옆에 동생이 있고 동생 옆에 그 아저씨가 동생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너무 가까이 오니까 제가 숨을 모르고 이렇게 쉰 거예요. 아이고. 자는 척을 해야 되는데 순간 실눈을 떴다가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눈을 제가 질끈 감았거든요. 오, 긴장돼. 근데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각자 자기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예. 계속 그 깍깍거리는 소리도 내고 그런 애들이었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조용하니까 눈을 한번 떠봤어요. 걔네들 3명이 제 눈앞에 서서 저를 보는 거예요. 와. 원래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정말 멍해졌고 걔네들이 눈알만 굴려서 저를 빤히 봤어요. 눈 흰자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저를 보고 그 한 명이 그 깍깍거리는 소리를 좀 섞어가지고 너 나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너 나 보이냐고. 이러면서? 응. 그래서 기절했어요. 저는 뭐 와. 일어나니까 평소랑 다름없는 그런 하루가 정말 거짓말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았죠. 근데 며칠 뒤에 아빠가 저를 불러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하교를 하고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자기 방으로 부르셔서 저를 앉히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국화야 그 일이 있었던 게 월요일이라고 치면은 네. 월요일에 잘 때 왜 아빠 중요 부위를 만진 거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죽냐 사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 당황스럽고 애기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지했거든요. 그렇죠.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예. 제가 아빠를 등지고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왜 만졌냐부터 근데 궁금할 수 있다. 남자랑 여자는 이런 게 다른 거다. 하면서 이거는 부끄러운 거니까 남의 그거는 만지면 안 된다. 하고 그냥 평범한 성교육을 한참 해주셨어요. 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이고, 아저씨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앞에 그때 4명이 있었는데 예. 3명만 보였었거든요. 마지막에. 예? 한 명이 뒤에서 뭐 스쳤는지 뭔지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이제 다 커가면서 점점 이것들 기억을 맞춰가면서 그때 그 일이 나는 안 했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아빠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전 성인이 돼요. 메인 얘기는 이게 끝인데 예. 나중에 이제 성인 돼서 아빠한테 물어봤죠. 다 커가지고 그때 얘기 혹시 기억나냐? 나 아빠가 그거 해서 성교육 해줘가지고 그때 뭔지도 몰랐는데 했는데 좀 허무하게도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너무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건 기억이 안 나네?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민망해서 그러셨는지 뭔진 모르겠고 저도 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캐묻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이 일은 이렇게 지나갔고 그 뒤부터 어른이 되면서 그 네. 작은 아저씨들은 그 뒤부터는 안 보였고요. 정말 다행히도 그때 진짜 눈물 너무 흘렸어요. 아이고. 며칠 지났는데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평범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큰 아저씨들. 그런 거는 요즘도 가끔 보는데 진짜 몇 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지나가죠 그냥 쓱. 예. 그거는 무섭진 않으니까 항상 너무 당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좀 제보를 한 이유가 이게 뭘까? 뭐 제가 뭐 외계인을 본 것과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들으시는 채널이니까 그렇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님이 지금 아저씨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귀신들을 말을 하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혹시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한 적도 있어요라고 했던 적도 있나요? 근데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게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저를 막 죽일라 그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막 지나가다 보면 그냥 강아지가 산책하듯이 한 분이 막 강박적으로 같은 곳에서 점프 계속 뛰고 있다든지 와, 그런 게 무섭다니까요. 그런 거 얘기해 줘도 돼요.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오뚜기처럼 막 행사 풍선 있잖아요. 엄마. 그런 것처럼 막 휘적휘적하고 있다든지. 근데 또 옆에 이제 어쩌다 보면 동선이 겹치잖아요. 예. 제가 거기 가야 되면 걔네들은 그냥 쓱 사라져요. 그래서 막 걔네들에 관한 거는 그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끼친 거니까 그게 제일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국화님 궁금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채널에는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공감이 더 많이 되실 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형체가 검은색 아니면 흐리다 이 정도로만 네. 보신 것 같아요. 영화는 있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뭔가 기운? 그거는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보셨던 거는 네. 그냥 흔히 말하는 영가? 귀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냥 그 정도의 귀신이었으니까 무서움을 못 느낀다고 이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 쳐들어온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기운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파워가. 그러니까 사람도 만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말을 네. 걸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힘을 행사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센 귀신을 본 거죠. 다른 귀신들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그런 네. 귀신들을 본다면 검은 형체가 아닌 진짜 사람의 형체 이런 건 보신 적이 없나요? 네, 저는 진짜 오.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 빨간 뭐 귀걸이를 했고 그런 외형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친가 쪽이 한 분은 무당이셨고 그 안 좋은 선택도 하셨거든요. 큰아빠가 무당이셨는데 저희 친할머니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약초꾼이셨거든요. 예. 약초꾼이신데 그냥 약초꾼이 아니라 이렇게 점치듯이 약초를 캐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은 아 이거 하면 낫겠는데 대화를 안 해도 그런 약간 점쟁이스러운 그리고 아버지도 옛날에는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종교로 또 극복을 하셨거든요. 아, 이게 좀 물려받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아시나 해가지고 이런 게 좀 타고 내려오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집안에 이런 내력이 없는 분이 이런 일을 겪는 거는 좀 드물어요, 더. 아, 그러니까 꼭 있어요. 이렇게 또 집안에 무당분이 계신다거나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네네. 아예 전혀 연구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귀신을 본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드물긴 하네요, 보니까. 아, 네, 아이고, 오늘 국화님 이야기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막 조용조용히 이야기 하셨잖아요. 일부러 막 숨 막히게. 네. 진짜 그때 자는 상황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전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오.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까지 그 상황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숨 막혀가지고 방송 끌 뻔했어요. 막 긴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몸 굳어가지고 듣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국화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생각나시면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또 이렇게 표현을 또 신박하게 해주시는 분도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또 국화님께서 이야기만 듣는데도 우리가 같이 숨이 막히는 듯한 그때 당시에 같이 우리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또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